여기에 임대차 3법의 전세 대란의 충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알려드리는 무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에 있으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상담 내용인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발표가 되면서 매도하시려는 분들, 매수하시려는 분들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걱정이 없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나 팔면 언제쯤 팔아야 하나, 더 오를 것 같은지 여부를 물어보시러 잠깐씩 사무실에 들려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연일 뉴스에서 또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님들이 매수 심리가 뚝 떨어졌다, 하락장이 시작됐다, 연일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예측이라는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상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규제가 되면 매수 심리가 뚝 떨어져서 폭락장이 올까요? 여러 매스컴 뉴스다 유튜버님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원리금 상환 금액이 늘어날 거니까 부담돼서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 거고 팔려는 사람은 빨리 팔아야 하니 공급은 늘어날 거고 수요는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요인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이제 큰일 났다고 합니다. 1, 2년 전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대책과 꽉 조인 대출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부분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영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돈의 가치가 막 하락한다든가 경기가 과열되어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과열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같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금리는 7번에 거쳐 기준금리가 3%에서 5%까지 올랐었을 때도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의 고객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라고 테이퍼링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 양적 완화가 많았던 각국은 테이퍼링을 통해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축소를 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유동성은 이미 넘칠 만큼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을 줄여서 푼다는 얘기지 안 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산을 매각, 통화량을 흡수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진짜 줄이는 긴축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대출이 규제가 되었다고 금리가 인상이 되었다고 부동산 가격이 막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11호 대출 규제 내용은 아주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셔서 다들 어떤 규제인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을 못 해준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다 더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부동산 규제나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같은 인위적인 억압은 다른 방향의 부동산 상승을 가져왔지 부동산 가격이 잡히거나 안정화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나오는 것이라 규제로 인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DSR로 인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려 들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그들만의 리그를 펼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았던 게 각종 규제들이었고 정작 부동산을 잡았던 건 이런 규제나 금리가 아니라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외부 충격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금리가 올랐었을 때는 뉴스나 정부 그리고 하락장을 예고하는 전문가들은 금방 집값이 안정화되고 하락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정부는 계속 얘기했는데 그 말은 이제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공급이 받쳐주면 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우리가 공급 부분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급에는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공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기존 주택 공급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를 해야 공급이 늘어날 건데 지금의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은 5억을 벌었으면 3억에서 4억은 나라에 반납을 해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매물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증여로 물건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공급은 원활하지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신규 주택 공급은 괜찮을까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면 대략 몇 년 전 국토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허가 건수를 국토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2020년까지 계속 줄었습니다. 그럼 2022년, 23년에는 입주량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 같은 신규 주택 공급은 구축해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 10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의 전세 대란의 충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집주인들이 나중에 집 매도에 따른 준비 과정으로 전세 세입자 갱신 청구 거절로 집주인이 가족을 나누어 세대를 만들고 실거주 요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세 물건이 줄어들어 집값을 떠받쳐주는 버티기까지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신규 주택, 기존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매수 압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집값이 오르려는 압력과 대출 규제 등의 여건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보다는 약간 완만한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지금이 기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조정은 있어도 하락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잠시 조정되는 듯해도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무주택이시라고 하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측이라는 건 전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는 저의 생각과 믿음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판단은 고객님들께서 하셔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은 개인에게는 안 해준다고 해도 기업들에게는 나가기 마련이므로 언제든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었고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10년, 20년 전의 만원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확연히 다르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만원의 가치는 지금의 1,000원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보다는 현물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줄지만 가구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너무 올라서 그림의 떡일 수 있고 수도권 중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을 움직이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망, 호재, 직장, 인구 동향 등 아주 많은 요소들 중에 금리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하방 경직성으로 매물은 줄어들 것이고 살고 싶어지는 지역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팔아줘야 하는데 그분들은 집을 팔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수자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높아진 호가로 매수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매도 물건이 많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팔기 힘든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매도자들이 더 버티기가 공급 감소로 이어질 듯합니다. 이렇게 매도자, 매수자의 줄다리기 양상에서는 떨어질까 오를까를 점치기보다는 무주택으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폭등장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치 있는 수도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매도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팽팽한 줄다리기는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점치기보다는 매도 타이밍이 있을 때 매도하셔야 득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선택은 고객님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 고객님들께서 집을 사시거나 파실 때 아니면 전세를 구할 때 생각 정리에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 올려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에서 이번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로원 센트럴 TV 한명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